안녕하세요. 동사쌤입니다. 1% 영문법. 이번 시간에는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2025학년도 수능어법 29번 출제 오류에 대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이 어법 설명과 관련된 다른 유튜브 설명을 제가 몇 개 봤는데요. 문제 설명 자체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불가피하게 오역, 오류 해설에 대한 교정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특히 사설학원의 유튜브 강의에서 설명 실수를 하거나 오역을 하는 건 도덕적 책임만 발생하지만 공영방송인 EBS 수능 해설도 오류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틀린 문법 설명이 난무하는 것 같아서 이번 동영상으로 전체적으로 교정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교정 설명에 앞서서 육하원칙 원리 심화의 기본 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먼저 이해하시면 제거의 다른 분들의 설명에 문제가 많은지 왜 그런 지적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육하원칙 원리는 누가 무엇을 했나,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보통 이렇게 하죠. 누가는 동작 주체, 서브젝트고요. 젝트는 기하학으로 점을 뜻합니다. 서브는 땅에 박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브젝트는 기하학적으로는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원으로 따지면 1차원입니다. What, 오브젝트에 해당하고요. 젝트가 점이고 오브는 대척하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대척점을 뜻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점 서브젝트에서 동어의 그 동이 움직일 동자니까 움직여서 대척점하고 연결되면 2차원의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6하원칙상 서브젝트, 오브젝트, who, what은 1차원, 2차원이 되겠습니다. where, 공간은 3차원이고요. when, 시간은 4차원인데 어떻게 when은 관념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고차원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차원의 확대 방향으로 진술이 이어지고 글이 전개됩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고차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 육하원칙을 말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나, 어떻게, 왜, 보통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따라서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는 언제부터 시작하니까 언제 4차원, 어디서 3차원, 그리고 누가 무엇을 1차원, 2차원, 그리고 어떻게 왜 고차원 순서가 4차원, 3차원, 1차원, 2차원, 고차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말의 육하원칙의 전개와 영어의 육하원칙의 전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영어 문장을 이해하시는 게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오역을 하거나 잘못 설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이 문제 지문에 동작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설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전 동영상에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아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우스로 해당되는 부분을 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to get up and get a drink of water 이 부분은 to 부정사구의 해석 단위인데요. to는 논리적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 쪽에 해당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제가 플러스 y라고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consciously organize or consider the host of steps involved. involved는 과거분사 형용사인데 과거분사만으로 해석 단위를 이룰 때에는 그 앞에 현재 분사인 being, 빙잉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분사 반복되기 때문에 빙잉의 현재 분사가 보통 생략됩니다. 자, 마우스로 표시한 부분에 consciously organize or consider 이 부분에 동작이 있죠. 그런데 앞에 not이 붙었으니까 not이 붙으면 생각의 공식상 마이너스로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동작은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마이너스 x에서 플러스 y가 나오는 문장입니다. consider every single muscle 부분이 consciously organize or consider the host of steps involved 하고 같은 동작입니다. 이 부분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 x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To stand up and walk 이 부분은 뒤에 to get a drink of water가 생략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get a drink of water가 work 다음에 to로 연결돼서 to get a drink of water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to stand up and walk to get a drink of water는 같은 동작입니다. get up, stand up 같은 동작이고요. get a drink of water 같은 동작인데 일어서서 물을 마시러 가려면 걸어가야 되죠, 보통. 그래서 중간 동작인 walk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글을 쓴 사람이 추가한 건데 대부분의 분들이 위의 동작과 아래 동작을 별도의 동작으로 오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문법 공부를 하는 이유는 글의 이해를 잘 하려고 문법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문법 따로 해석 따로 공부하는 건 아닌 겁니다. it 이 부분이 대명사인데요. 앞에 있는 stand up and walk to get a drink of water를 대신한 대명사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do it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기계적으로 문법만 분사 구문이 출제됐다는 정도만 설명하시고 대부분 넘어가시는데 그렇게 하면 글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문법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어입니다. 동어와 동사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어는 시간조동사와 동사원형의 합이 동어이고요. 동사원형은 시간이 없는 흔히 말하는 부정사입니다. 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는 두 더하기 두가 성립합니다. 두는 하나가 아닙니다. 두는 두 더하기 두가 성립합니다. 앞에 두는 한다라고 해석되는 동어이고요. 뒤에 두는 앞조건 시간조동사 현재, 니은으로 해석되는 시간조동사 현재이고요. 뒤에 두는 동사원형 하다,
동사 원형입니다. 즉, 한다는 니은 더하기 하다입니다. 한다는 동어이고 하다는 동사입니다. 이 부분의 구별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못해서 우리나라 영문법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체계로 이상하게 발전한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do it은 do 더하기 do it이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동사 원형 do와 대명사 it은 consider the host 이 부분을 대신하거나 consider every single must를 대신합니다. the host 단수이고요. every single must 단수입니다. 그래서 do it의 it이 단수인 겁니다. 이런 게 수일치인데 엉뚱한 공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의 do는 do 더하기 do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원형 do는 consider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이 출제된 문장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가정법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It would be tiresome 이라고 해서 조동사 과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정법 과거와 if we had의 if 가정법, had, have의 과거 해서 가정법 과거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종속절과 주절을 본 지문처럼 분리해서 쓸 수 있다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부 다 틀린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부 다 틀린 설명입니다. 이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f는 여기서 명사, imagine의 명사, 목적어절을 이끄는 that 대신에 쓴 접속사입니다. 우리말 해석으로는 뭐뭐인지 아닌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지만 실제 의미는 if로 이어지는 동작이 발생하지 않거나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학으로 예를 들어보면 자연수 2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표시하죠. 플러스 루트 2도 근이 되고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이 되죠. 그러니까 had to consider에서 핵심 동작은 consider인데 이 동작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미확정의 상태로 두기 위해서 if를 쓴 겁니다. 그 대신에 이건 정확하게 그냥 쓴 겁니다. 가정법이 왜 아닌지 이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f 가정법 보통 해석하고요. had, have, did 더하기 have 시간조동사 과거인 did와 동사 원형 have의 합입니다. did가 과거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고요. would 조동사 과거는 가정법 과거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if had 가정법 과거, would be 가정법 과거, 종속절과 주절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전부 다 틀린 설명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의 부정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의 부정입니다. 따라서 if had가 가정법 과거라면 다른 동작은 가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that needed 에서 need는 did 더하기 need의 동어입니다. did 더하기 need의 동어인데 이때의 did는 직설법 과거입니다. if had가 가정법 과거고 needed가 직설법 과거이기 때문에 if had를 가정법 과거로 해석하면 시일치가 흔히 말하는 시제일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정법으로 자꾸 설명들을 하시는데요. 그게 결코 아닙니다. needed, did 더하기 need, 직설법 과거, 조동사 did와 동사 원형 need의 합이어서 이 부분은 직설법 과거이고요. 이 부분도 그냥 직설법 과거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 don't consciously organize or consider the host of steps involved. 여러분은 관련된 일단의 여러 단계를 의식적으로 조직화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시작한 상태에서 consider every single muscle과 consider the host of steps가 같은 동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문장의 동작을 이미 예를 들어서 했다고 했다고 예를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동작을 그냥 직설법 과거로 표현해서 상상해 본 것뿐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t would be tiresome and very slow. 일어서서 걸어가서 한 모금의 물을 마시는 것은 몸이 힘들고 매우 동작이 느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를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원칙적으로는 직설법 현재의 부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직설법 현재의 긍정이 있고 직설법 현재의 부정이 있죠. 두 동사 원형은 긍정이고 don't 동사 원형은 부정입니다. 따라서 직설법 현재의 긍정과 부정의 중간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수 2의 제곱근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표시하는 것처럼 would be로 쓰면 to be일 수도 있고 don't be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앞의 가정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원칙적으로 직설법 현재의 부정이지만 직설법상의 긍정과 직설법상의 부정을 둘 다 내포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고자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동작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세 들어간 동작 stand up, walk, get a drink of water의 동작을 출제자 그리고 수험생이 할 경우에는 tiresome 하지 않고 very slow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세 동작을 환자분들께서 하시게 되면 매우 힘들고 매우 느리게 됩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동작을 둘 다 표현하고자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하원칙 원리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그 육하원칙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런 내용의 지문이 출제된 것이 대단히 아쉽다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동작 주체 후 육하원칙상 동작 주체 후를 기준으로 제가 왜 그런 아쉬움을 토로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Think of yourself에서 you는 글을 읽는 독자, 즉 이건 수능 시험이니까 수험생입니다. You decide, you 역시 수험생입니다. You 역시 수험생입니다. We 동작 주체가 바뀌었는데요. 이때의 we는 I와 you가 합쳐진 게 we죠. 이때 I는 출제자가 됩니다. 즉 we에는 출제자와 수험생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patient는 집합 개념으로 따지면 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동작은 하나의 동작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해석하시는 것처럼 여러 개별 동작이 글에 설명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의 공식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식적으로 관련된 일단의 여러 단계를 조직화하고 고려하지 않고 don't니까요. 않고 이게 마이너스 x였죠. get up and get a drink of water 플러스 y의 동작을 하는 이유는 그러면 조건 아니라 양보의 역적 관계가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되니까 반드시 매개 변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문장이 매개 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뇌의 자동 제어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관련된 일단의 여러 단계를 조직화하고 고려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게 매개 변수 Z였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I, 즉 출제자와 you, 수험생이 포함되고요. 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 손상으로부터 치료를 받아 회복하고 계신 환자분들 중에 이 시험을 본 수험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분은 수험생인데
수험생인데 수험생이니까 유나 위의 입장에서 이 글을 해석해야 하는데 실제 본인은 환자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아픈 몸 상태를 인지하면서 자신이 환자가 아닌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지문을 풀어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대단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보고 등급을 높이 맞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좋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대단히 이런 지문의 내용이 출제된 것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타인의 배려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루드가 투박한이라고 우리말 뜻을 설명해 줬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는 순간 이 지문을 출제한 사람도 이 글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크루드는 이 지문에서 투박한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o,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에 what you are perceiving, feeling, or thinking is 여러분이 인식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투박하고 빠른 분석에 기초한다. 그런데 앞 분석이 우리의 지각 없이, 완전히 우리의 지각 없이 happens,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crude and past analysis, 형용사와 명사의 형태죠. 어는 관사, 베리는 형용사를 강조하는 부사, crude and fast가 품사명사를 도와주는 형용사고요. analysis가 분석이란 뜻의 품사명사입니다. 즉 부정관사, 부사, 형용사 2개, 그리고 품사명사.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문장명사라고 합니다. 명사는 품사명사와 문장명사로 구별됩니다. 명사를 흔히 선생님들이 말하는 걸로 이해하면 글을 해석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명사를 품사명사와 문장명사로 구별해서 이해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문법 사각형의 형용사 명사는 부사 동사로 동시에 전환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형용사와 품사명사 쪽만 부사와 동사로 바꾸면 이 해석대로라고 하면, 투박한의 해석대로라고 하면 투박하고 빠르게 분석한다, 이렇게 되겠죠. 투박하고 빠르게 분석한다. 그러면 analysis가
analyze, 분석하다의 동사가 되는데 이 분석하다의 동작을 누가 하냐면 우리 뇌의 자동 제어 부분이 하는 겁니다. 우리 뇌의 자동 제어 부분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투박하게 분석을 하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의 투박하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natural, 자연적으로 타고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원유를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이 크루드는 자연 상태에 가공되지 않은 미가공의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뇌의 자동 제어 부분은 투박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자연 상태로 태어난 그대로 자연스럽게 분석하는 겁니다. 제가 1% 영문법, 영어의 근본 원리를 발견하고 나서 당분간 그 영어와 관련된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었는데 예전에 데이식스의 해피라는 노래를 듣고 그 가사 중에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도 공부를 힘들게, 영어 공부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기성세대로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아무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동영상을 올렸고 그리고 가능한 최근 수능 문제와 관련된 오류 지적은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요. 다른 동영상 설명의 오역, 틀린 설명이 너무 잦고 반복되고 그 틀린 오역과 잘못된 설명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학생분들이 대단히 안타까워서 어법 29번에 대한 보완 설명을 추가로 드립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우리나라의 잘못된 영문법 교육의 피해자입니다. 그 분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배우고 익힌 바를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알려드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틀리게 잘못 설명된 부분을 잘못 공부해서 이해하고 있는 이 영문법 공부, 영어 공부의 악순환을 조금이라도 끊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여러분의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사쌤이었습니다.